네,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업계 중심에 있는 비만약에 대해서 최근 부작용과 관련된 조사가 나오면서 시장이 잠시 깜짝 놀랐었죠. 노보 노디스크가 만든 비만약 치료제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가 당뇨병 환자에게 처방될 경우 시력이 나빠지거나 심지어 실명이 될 가능성이 4배나 높았다라는 연구 내용입니다. 세마글루타이드 약물은요, GLP-1이라는 호르몬 유사체로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였지만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비만 치료제로 활용되고 있는 물질이죠. 이 약물을 사용한 제품이 주사제형으로 시판된 오젬픽과 위고비인데요.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비만약 먹으면 실명 위험 같은 무시무시한 제목의 기사가 쏟아지기도 했지만 다행히 노보 노디스크의 주가는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비만약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제동을 걸면서 정치적으로도 좀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개발하는 제약사들이 많죠. 국내 제약사들의 영향은 없는 걸까요? 그리고 하반기 증시 주도주로 꼽혔던 제약 바이오주의 전망은 여전히 유효한 걸까요?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네,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의 실명 위험. 오늘 국내 비만 관련주들 주가 흐름을 보면 그다지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가요. 이 조사가요. 이 GLP-1 계열 약물 중에서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이 세미글루타이드라는 약물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겁니다. GLP-1 전체로 놓고 보면은 표본이 너무 작다라는 게 그 의견이고요. 그리고 명확히 인과관계를 밝히지는 못했고 단순한 연구 결과다라는 것이 업계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가 다른 제약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다른 제약사로 확대돼서 그때도 또 부작용이 나타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때는 좀 유심히 좀 봐야 된다라는 것이 의견이고요. 하지만 아직 추가 조사가 진행될지 여부도 정해진 것이 없고 또 중요한 것은 현재 시장에서 부작용보다는 치료 효과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 반응도 한번 직접 들어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사실 임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GLP-1 계열 물질을 가지고 약물을 개발하는 제약사는 많지만요. 제약사마다 최종적으로 어떤 물질이 나올지는 아직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GLP-1 가지고 어떤 물질을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세마글루타이드와 같은 물질이 나오거나 비슷한 효능이나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이슈 외에도 사실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뭐 자살 충동 이슈나 또 담석이 생긴다라는 부작용 같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해프닝 정도로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비만약 개발 치료제 그 개발 단계가 아주 초기 단계인데요. 사실 1세대가 매일 주사해야 하는 싹센다가 있었고 그리고 2세대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하는 위고비 이제 마운자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비만 치료제 외에도 사실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 예방 같이 2중, 3중으로 작용하는 치료제까지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개발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요, 2030년까지 우리 돈으로 약 200조 원 가까이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하니까요. 현재는 한미약품이 임상 3상을 하고 있어서 가장 빠르고 그 외에 여타 제약사의 경우에도 해외 제약사와 함께 약물 개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 실제로 증권가에서 하반기에 제약 쪽에 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 달간만 봐도요, 사실 조금 성적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면밀히 살펴보면 이 코스닥에 상장된 시총 상위 신약 개발사 중심으로 상승을 했는데 3,000당 제약이 주도를 했습니다. 상승 원인은 다름 아닌 비만약인데요. 역시 이 일본의 한 제약사하고 노보노디스크의 세마글루타이드 경구용 복제약을 독점 판매한다. 이 소식 때문에 헬스케어 부문의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좋은 소식들 그리고 기대해볼 만한 소식도 있는데요. HLB도 지금 미국 FDA 간암 신약 관련해서 재승인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다음 달에 유한양행이 이제 개발 중인 폐암 치료제 렉나자가 미국 FDA에서 승인이 되는지 마는지 이런 소식도 지금 기대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요. 바이오 소부장 기업인 엑셀 세라퓨틱스가 증시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사님, 지금 GLP-1, 그러니까 이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GLP-1 호르몬을 조절하는 이런 비만 치료제들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사실 뭘 보면서 우리가 GLP-1 관련주를 좀 투자를 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비만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제 GLP-1을 직접적으로 생산한다라기보다는 이 약물을 오랫동안 지속을 시켜줄 수 있는 이 어떻게 플랫폼 기술에 좀 더 시장을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펩트론이 이제 그러한 어떤 종목 중에 하나고요. 예. 뭐 알테오젠도 비슷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천당자 같은 경우도 이제 먹는 경우형 인슐린, 에스페스라는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GLP-1을 이제 한미약품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결국 이게 같은 걸 하는데 이 노브노와 릴리와 그리고 노브노디스크가 있다라면은 한미약품이 과연 그 시장을 뚫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네. 결국 약물 전달 기술의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이 비만뿐만이 아니라 전체 바이오 섹터가 지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국내 바이오 섹터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지 지난주 금요일에 좀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거든요. 네. 이것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금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리랑 금리에 좀 민감한데 구리랑 금이 지난주 하반기부터 좀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금리 인하에 조금씩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기관 수급과 외국인 수급도 빈집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오 섹터 쪽으로 지난주 하반기부터 베팅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예. 그래서 뭐 유한양이도 신고가, 펩트론 신고가, 삼천당자 신고가. 그래서 코스닥 시가총액 10개 중에 4개가 무려 바이오 섹터가 지금 포진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섹터는 실적 시즌에서 자유롭습니다. 왜냐? 실적이 안 나오거든요. 네, 어닝 쇼크가 나와도 전혀 두렵지가 않은 섹터가 바로 바이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작년 7월을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를 기억하실 겁니다. 네. 에코프로가 작년 7월에 MSCI 편입 기대감으로 주가가 거의 슈팅이 나왔고 전국이 못다가 이제 2000 열풍이 불었는데 올해 7월은 아마 바이오 섹터가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이 맞춰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CPI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CPI마저도 좀 우호적으로 나온다라면은 점점 더 바이오 섹터가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제반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뭐 알테오젠이 좀 더 재료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삼천당작이 추가적인 어떤 재료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 중에서 추가적인 에로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좀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바이오 섹터 내에서 좀 불장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원래부터 잘 안 나오는 바이오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